이제 저랑 승준이 고등학교 친구인 동찬이를 모셨고, 동찬이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내 생각에 종교체라도 될 사람이다. 약간 그 나는 신이다 솔직히. 너 조심해, 말 조심해. 비읍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동찬이가 이제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뭔가 인공지능, 요즘 또 챗 GPT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26살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서는 카메라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끼리 얘기한다 얘기하면 됩니다.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뭐 내가 알기로는 이제 너는 몇 년간 이제 변리사를 준비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다 이제 이걸 때려치고 어떻게 보면 그치. 이 코딩의 길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된 계기를 먼저.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돌아가 보세요 한번. 일단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어허. 1년 동안 이제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문과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과는 나랑 안 맞는다, 공대는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1학년을 거의 던졌지. 그거 던졌다 해가지고 막 엄청 개판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그 나랑 나끼리 싸우다 보니까 문과인 나랑 이과인 나랑 싸우다 보니까 이 중재점을 못 찾고 결국 학점은 애매하게 남은 상태로 군대를 갔다가 나온 거지. 근데 군대에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쨌든 문과를 버리고 이과를 왔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커리어 하이를 찍어봐야겠다. 약간 확고해졌구나. 확고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군부프도 받았을 테고. 군법부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2학년 때는 학점을 최대를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엄청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막 그 열심히 하는 와중에 너무 힘들어서 막 병도 생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학점이 잘 나온 거지. 잘 나온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내가 군대에서 학점은 학점의 별개의 영역이고 별개의 영역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 나는 막 엄청 성취를 이루고 뭔가 열망을 해가지고 뭔가를 달성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내 삶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하게 되게 깔린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공기업을 갈 생각이었어. 무난하게. 무난하게. 약간 잔잔 바이브로다가. 그치. 학점은 진짜 한번 따보자 이런 영역이었고 그거랑 별개로, 그건 내 능력 테스트니까 그거랑 내가 나중에 도망갔다는 위안을 스스로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건 제껴두고 공기업을 갈 생각이었는데 문제 이제 학점이 오르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인간이라는 게 인간인 게 아까운 거야. 뭐야? 되네? 되네. 해보니까 공부 되네. 생각보다 쉬운 걸지도 약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해보니까 되네. 해서 갑자기 더 큰 도전을 하고 싶다. 도전을 하고 싶다. 나의 역량을 좀 더 맛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뜩이나 문과적인 걸 아직 미련을 놓지 못했으니까 이과에서 그 의사, 치의대, 약간 수의사 제외하고 갈 수 있는 전문직 중에 유일하게 변리사라고 이제 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 문과적으로 굉장히 이과적인 면이 많지만 결국은 법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문해력이라던가 창작력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베이스는 문과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랑 애초에 1학년 때 공부했을 때 코딩이 재밌었거든. 2학년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코딩이 굉장히 이과스럽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문과적인 과목이야. 그래? 이게 언어, 이해가 돼. 이게 결국은 언어라고 하잖아. 언어라고 하잖아. 결국 그 남들이 짜놓은 그 코드를 보고 내가 나의 언어적, 그 시언어적 아니면 파이썬적인 이제 문해력으로 해석을 하고 내 언어로 재창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진짜 언어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잠깐 끼어들자면 다 똑같이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여기서 더 업하려면 약간 문과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역량이.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지 사실. 이게 법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내가 A, B, C를 이해하고 다음에 D가 뭐가 올까를 이해하는 게 결국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그치.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그 코딩이란 영역은 좀 더 명료한 거지. 이게 다른 변수들이 많이 닫혀있는 그런 영역이어서 그럼 코딩을 할까 아니면 변리사를 해볼까 였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때 공부를 해봤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자. 더 하자. 그리고 뭔가 변리사는 지금 아니면 도전을 다시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해서 들어갔지.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어. 충청도 가가지고 그 본가가 충청도에 지금 있으니까
거의 무건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공부도 잘 맞았어.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잘 맞았고, 사실 나는 지금도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본 공부 중에 법 과목이 제일 재밌어. 법 과목이 제일 재밌어. 나는 기본적으로 그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뭐 전자기학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현상.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인간들 간에 이루어진 규제나 법 아니면 제도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성격이라던가. 그래서 잘 맞았어. 인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1월쯤 되면은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단 말이야. 그치. 1차를 통과하면은 두 번 2차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이제 1차 수험생들이 12월에 다 모여서 모의고사 큰 거를 하나 봐. 한빛 변리사 학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변리사 준비생들은 다 가서 보는 그런 모의고사가 있어. 그래서 표본 자체가 실제 표본이랑 엄청 흡사하니까 모집단이 결국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결과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평이 어떻게 도냐면 그 11월 이게 시험을 2월에 보는데 1차 시험을 11월은 3개월이나 남은 거잖아. 100일 넘게 남았어. 근데 이제 11월 모의고사에서 상위 10% 아니면 5% 안에 들면은 웬만하면 붙는다. 그래서 내가 그때 시험을 봤는데 엄청 잘 봤어. 엄청 잘 봤어. 거의 1%, 0.몇% 안에 그래? 들었어. 그럼 거의 무조건 합격이네.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이거는 내가 진짜 더 이상 1차 과목 하에서 공부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 끝났다. 그러니까 보통 민법을 막 3회독하고 5회독하고 7회독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거의 7회독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솔직히 막 5% 들었는데 할 게 없다 이러면 이러는데 0점 몇 프로면 그래. 거의 다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 과목은 거의 완벽하게 끝났고 자연과학, 화학을 내가 못해가지고 화학도 했어야 돼 그거. 화학이나 아니면 뭐 생명과학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여서 거기서 좀 삑난 거 말고는 그냥 거의 다 맞은 거야. 법 과목은 진짜로 한 몇 개 틀렸나? 근데 거의 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심적으로 뜬단 말이야. 그치. 존나 떠. 절밥이네. 사실 그때 경계에서 되는 거긴 한데 그 전형적인 제 고등학교 생활이거든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리사를 그렇게 시험을 보고 사실 접을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맨 처음에는 문제 이제 뜨니까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뉴스를 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뉴스를 봐. 근데 뉴스를 보는 와중에 그때 막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한창 블록체인, 진짜 AI, 맨날 나왔어. 막 클라우딩 컴퓨터 막 이런 게 엄청 막 갑자기 붕업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붐이 온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맨날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나의 무의식 속에서 이제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해야 내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걸 동창이 갑자기 그 구덩이에서 나왔네. 뜬 마음이 맞아. 치갔구나. 그게 커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변리사라는 직종에 약간 회의감을 느낀 부분이 많아. 그래? 그게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되는 새롭게 알게 맞아. 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는 결국 전문직 타이틀이라던가 아니면 변리사가 됐을 때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안정감이라던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이제 뭐 변리사 나는 아직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업의 완벽한 사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치. 근데 변리사 내부 사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가성비가 안 좋은 시험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 시험이? 시험 자체가. 그래? 왜냐면 일단 내가 투자 대비 아웃풋이 안 좋으면 시험이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잖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법조계 있잖아. 법조계가 직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변호사 파이가 너무 커진 거야. 오히려. 그 얘기는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변호사 매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변호사 협회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일을 줘야 돼. 새로운 새내기 변호사들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갈 데가 없대. 그리고 요즘 막 들리는 말이 서초 막변 초봉이 300도 안 된다 라는 말이 들리니까 어떻게든 얘네를 매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법조계 직군을 침투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침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사이를 먹었나? 세무사라던가 아니면 법무사라던가 변리사라던가 이런 직종들이랑 오랜 시간 싸워왔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특허 관련해서 아니면 그 저작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보호를 되게 안 해주고 가치를 절하하는 나라야. 그런 거 같아. 왜냐면 다른 나라는 변리사라는 직군에 연봉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도 우대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어 변리사라는 직업을. 맞아. 진짜로 그래. 뭔지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걸? 병아리 감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진짜로. 진짜로 있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싸움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한 1월쯤에 그 내 시험 보기 몇 주 전쯤에 그 변리사 영역이 특허권, 상표권, 이제 디자인 보호권 뭐 이런 건데 그 상표권이랑 디자인 보호권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도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라는 파일을 뺏겼나? 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 근데 이제 보통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대법원 이제 판합까지 가면은 이제 못 뒤집는 말이야. 근데 그게 오래 싸워왔다가 넘어가니까 변리사 업계에서는 약간의 붐이 일어난 거야. 진짜 큰일 났다. 그렇네. 큰일 났다. 근데 또 파이가 변호사에 비해서는 더 적으니까 권력이나 힘이 없을 거 아니야. 그 그치. 주장에 대한. 맞아. 그러니까 내가 회의감을 느낀 건 어차피 뺏길 것 같긴 했는데 그 전에 뺏긴 게 또 있단 말이야. 뭐 특허 업무 대리 소송권 이런 게 있는데 뭐 사실 그 민법 조항에서는 특허법 조항에서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특허끼리 분쟁이 일어나면은 변리사가 대리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조항에 적혀 있는데 판례가 변호사만 된다 해서 이미 막아놨어. 막아놨어. 그래서 변리사는 이제 소송도 못하고 그나마 이제 돈 버는 출구가 이제 뭐 출원 없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없는데 이제 상표랑 디자인마저 변호사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밥줄이 없네. 밥줄이 없지. 그리고 나는 가뜩이나 뭔가 내가 이과에서 도피 마음이 언제나 있잖아. 이과적으로. 그치. 그래서 특허 업무보다 상표나 디자인 쪽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딱 크리티컬하게 맞은 거지. 그렇네. 그래서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변리사들이 현업 변리사들이 이걸 지키려고 어떤 투쟁을 할까? 관건이잖아. 그치. 그렇지. 왜냐면 네가 그 씬에 들어갔을 때 좀 힘이 얼마나 있는지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전투력 측정기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일이 일어나고 내가 듣기로 그 변리사 업계에서 뭔가 그 판결이 나왔는데도 변리사 협회 장끼리 이제 누가 변리사 협회 장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화두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회의감을 많이 느꼈지. 지키려 뭐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회의감을 느꼈고 두 번째는 나의 그 스물스물 갖고 오던 붕뜬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1년 동안 노력을 했잖아. 근데 사실 나는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거든. 이게 물론 1년만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난 오히려 되게 즐거워서 뭔가 그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전자기학이나 아니면 회로이론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나랑 안 맞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꾸역꾸역 하긴 하는데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야. 난 솔직히 지금도 전기랑 자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 할 수 있지만 나 즐겁진 않아. 근데 이런 걸 하다가 내가 재밌는 법 공부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충청도 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진짜 뭔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온전히 다시지. 그리고 뭔가 너가 맞아. 이상적으로 받은 그 잔잔한 바이브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네. 딱 그거였어. 뭐 밥도 그냥 끼니 먹고 그리고 나는 사실 그냥 하루 마치고 영화 한 편 보거나 이러면 이제 힐링 받는단 말이야. 성생하지. 책 하나 보거나. 근데 뭔가 군대 때 너무 사람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런지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 혼자 있는 이 시간. 그래서 즐거웠는데 문제는 이제 변리사 업계도 그런 상태고 그리고 변리사가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그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가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소비자가 되게 절절해. 을이야. 되게 절절해. 왜냐면 이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 그치. 진짜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진짜 나를 구원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절절한데 문제는 변리사는 이 변리사가 잘하는 변리사인지 못하는 변리사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변리사를 고를 때 잘하는 변리사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싸게 해주는 변리사를 고르는 거야. 가성비 변리사. 실제로 잘하는 변리사는 책상을 하나 만들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상을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상에 대해서 특허권을 만들어서 막아버릴 수 있는데 못하는 변리사는 딱 이렇게 생긴 책상만 가능한 거야. 다른 책상은 다 가능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인지를 못하는 게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치, 맞아. 그런 약간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 시스템의 문제고 세계적인 추세로도 사실 변리사들이 인지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건 변리사 내부에서 바꿔가야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선빵으로 우리 그럼 수가 경쟁을 하자 해서 수가를 깎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경쟁업자 사이에서는 되게 분한 마음이지만 먹고 살림 따라가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가격이나. 막 의료비나 아니면 변호사 뭐 상담비나 아니면 소송비 이런 거는 다 올라갔는데 그치. 출원비는 이제 계속 동결이거나 내려가고. 거의 그냥 건너편에 그 짜장면집 천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생겨가지고. 뒤져봐 900원. 진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잖아.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고 물가는 오르는데 벌이가 고점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문제는 한 건당 출원비는 똑같아. 그러면 얘를 많이 해야 돼. 그치. 그 양치기 해야 돼. 양치기를 해야 돼. 그러네. 양치기를 해야 돼. 그럼 양치기는 결국 새로 들어간 신입 변리사의 몫이잖아. 그치. 짬처리. 근데 이제 변리사는 처음에 수험 기간 중에는 법만 배웠는데 딱 현업 나가면은 생판 처음 보는 기술 갖고 와가지고 해달라는 그치?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팅으로 관련된 막 회로 설계해서 막 어떤 소자를 바꿨더니 변압이 올라가가지고 출력이 잘 나온다. 이런 거를 막 그런 거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갖고 오면은 절대 이해를 못해. 근데 그런 것들을 맨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야근이 엄청 많고. 그치. 맨날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없지 않아? 그 주 근로 시간 제한 그거 없지 않아?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사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없을 거라. 없어. 전문직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변리사는 그 연봉이 이제 세후 계산 그러니까 퇴직금 포함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뭔가 내가 듣던 거랑도 많이 달랐고. 어쨌든 이런저런 정보를 알게 되면서 그치. 이 맞아. 직업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 회의가 생겼다. 그래서 난 제일 궁금한 게 왜 얘기가 안 나오나 하는데 시험이 어떻게 됐나요? 시험.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됐냐면 네. 내가 1차 시험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공부를 거의 안 했어. 네. 거의 안 한 상태에서 1차를 봤어. 근데 사실 그걸 안 해도 안 할 생각이었는데 1차를 봤을 때 딱 그 1차를 보고 커뮤니티에 반응이 있잖아. 넘는 선이었어. 합격선. 되긴 하겠다. 되긴 하겠다. 근데 나는 접을 생각이었으니까 내 주변 지인이나 엄마 아빠한테는 떨어졌다고 했지. 그냥. 어차피 접고 나올 거니까. 근데 시험을 본 거고. 음. 근데 문제는 이제 변리사가 약대가 이제 PT를 받잖아. 그치. PT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치. 이 사람들이 변리사판을 우르르 넘어온 거야. 아. 그래서 1차 자연과학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가면서 어. 나는 당연히 붙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4월쯤 보니까 떨어졌어. 결과 되게 나중에 나오네. 결과 나중에 막. 그래서 어차피 떨어졌다. 어차피 후련,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후련. 오히려 후련. 그래서 뭔가 사실 한 3, 4월까지는 이제 내가 그때 복학을 안 한 상태였으니까 다시 공부 진입하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마음이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붙으면 또. 그러니까 2차 지금이라도 준비하면은 2년 남았으니까 그치.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어차피 떨어졌다. 해서 후련했지 오히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뒤로 하고 그럼 이제 왜 AI를 하느냐. 그치. 넘어가야지. 갑자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쯤이었지?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22년 4월쯤인가? 지금 네가 말한 22년 기준? 4월쯤이지. 작년 4월. 그렇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AI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건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한창 기술적으로 뭔가 내가 AI를 하겠다는 아니었고 뭔가 그 개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냐면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이것도 사실 지금 뭐 기술 정치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삼성에서 지금 요즘 기술 혁신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서 삼성 가면은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을 것 같은 분야에 그리고 유망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게 맞을까 해서 그때 생각했던 코딩을 해보자. 근데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재는 타입이네. 난 진짜 많이 재지. 난 진짜 많이 재는 타입이고. 굉장히 재는 타입이네. 나는 약간 그런 타입 있잖아. 이게 그냥 건너서 그치. 물에 빠지면 나오지 뭐 이런 타입이 있고 그치. 나는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 모든 거를 다 계산해보려는 타입이야. 그럼 난 진짜 궁금한 게 어쨌든 좀 뜬금없지만 너무 템포가 빨라서 근데 26년 살고 있잖아. 지금까지 물에 빠진 적 없어? 물에 빠진 적? 물에 빠진 적 당연히지. 아 그래? 그래? 나는 그러니까, 빠진 적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뭔가 그 감정의 폭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잔잔한 편인데 내 안에서 잔물결이 엄청 있는 타입이잖아. 안에서 존나 싸우는구나. 존나 싸워. 그래서 나는 그 수학 문제 풀 때도 이해 안 되면 막 화나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욕하고 화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있지. 난 슬퍼져도 눈물이 주룩 나오는 타입이란 진짜? 어려라. 진짜로. 내 눈에서 왜 눈물이 나오는 진짜로. 진짜 이해 안 되네. 진짜로. 근데 그 눈물의 이유가 빡쳐서야 아니면? 아니 그냥 슬퍼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슬프다는 감정이 되게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긴 한데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3인칭 시점으로 내가 나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그래서 뭔가 뭐가 딱 안 되면 이게 상상이 멀리 가니까 이게 슬퍼지는 거지. 그렇구만. 그래서 이제 거의 공부를 하면 거의 매일같이 슬픈 거야. 매일같이 슬픈 거야. 정말 우울하다. 매일같이 슬픈데 근데 이게 너무 내재되고 적응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즐기는 선을 이제 넘어서가지고 이제 아무렇지 않다 이런 게 된 거지. 아무렇지 않다 이런 게 된 거지. 그래서 이어가자면.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뭐 나름 내 안에서는 매일매일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 그렇지. 어떤 나와의 투쟁. 투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큰 뭔가를 실행할 때는 이제 재본다. 많이 재본다. 많이 재본다. 그리고 이게 내가 재려고 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지 않으니까 정보 수집을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하게 돼. 뉴스도 보고 뭔가 유튜브도 막 슈카나 이런 거 계속 보니까 계속 들어와서 이게 딱 뭔가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수많은 내가 딱 잡는 거야. 너무 많은 정보가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네. 잠깐 기다려 동천아. 정보 자체가 다 빠진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어. 그래. 맞아. 그리고 이게 나는 사람 볼 때도 굉장히 이제 분석적이고 세세하게 보니까 이게 그게 나에 대한 기준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나랑 맞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난 상상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엄청 구체적으로 들어가. 내가 이 일에 들어갔을 때 한 10년 후의 미래라던가 이런 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앉아서 한 3시간 내내 그냥 앉아서 상상을 하는 거야. 무한정 상상. 근데 이제 별리사 할 때는 그 상상의 끝이 항상 안 좋았구나. 좋은 때도 있었지. 좋은 때도 있었는데 안 좋은 점이 많았지. 근데 이거 안 좋은 점을 더 말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민감할 수가 있잖아. 민감하기도 하고 듣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 나는 뭐 뭐 목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슬퍼지고 싶지 않아. 뭔가 외국을 가야겠다고 느꼈어. 외국 가야겠다고 느꼈는데 그 변리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격증을 갖고 외국으로 가면은 딱히 효용이 없구나. 가서 또 다시 따야 되고. 그치. 그래서 이게 그 만국 공통적으로 이제 완전 먹히는 거? 먹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인공지능. 개발자. 개발자. 근데 나는 아직 그 개발자라고 해도 개발자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 그거 탐색하고 하는데 거의 반년이 걸렸고 탐색하고 약간 맛보기로 웹 개발에서 프론트엔드를 했고 근데 왜냐면 그걸 한 거는 내가 뭐 꾸미기나 아니면 PPT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건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했어. 그치 디자인이니까. 앞쪽에 보이는 면을 하니까. 근데 사실상 근데 웹개발 프론트엔드가 맡는 역할은 디자인이라기보다 디자이너가 갖고 온 거를 얼마나 100% 역량으로 똑같이 구현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야. 레퍼런스 바탕으로.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창작성이 높아지면은 안 좋을 때가 있어. 뭔지 알아.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뭐 내가 들어갔던 코딩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결국은 각자 역할이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도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뭔가 전문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 맞아. 진짜로. 영양적으로 그냥 내가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코드는 짜왔을 때 이해를 못하면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역할이 섹터가 나눠져 있는데 디자이너가 갖고 온 거를 프론트에서도 몇 마디 하고 백엔드에서도 몇 마디 하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은 계속 갈아엎어지고 근데 이 와중에서 이걸 건드는 게 프론트란 말이야. 이걸 그대로 구현해 주는 게.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얘 피드백 받고 얘 피드백 받고. 그래서 딱 깨달았어. 이게 프론트든 백엔드든 디자인에 관해서 진짜 크리티컬한 거 아니면은 이걸 내가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해줘야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가 더 뭐 색배합이 잘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호환이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지. 나는 PPT 만드는 걸 좋아해서 들어갔잖아. 그렇지. 어펙 안 맞네. 어펙 안 맞는 거야. 나는 뭐 PPT 만들 때 약간 그 세밀한 간격이라던가 이런 거 안 맞으면 너무 불편한 사람이야. 진짜로.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 때도 이게 이렇게 날라오는 게 나을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을까? 평 나오는 게 나을까? 이거를 엄청 오래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디자이너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컨펌을 안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상 맞는다고 인지가 되니까 별로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되네. 그리고 그럼 그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 진짜 힘들어. 전문가야. 그리고 프론트가 아무래도 그 백이랑 디자이너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소통할 일이 많아. 백이랑도 그렇지. 뭔가 뭐 데이터나 서버 관련해서 사실 에이전시 같은 느낌이네. 얘기해야 되고 디자이너랑은 이제 이게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소통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코드를 짜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소통은 디자인을 애초에 내가 배제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계속 내가 가운데 껴가지고 커뮤니케이터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오면은 맞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야. 그게 못하는 거야. 내가 진짜 오래 생각했거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못하는 거야. 내 생각에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그거지만 좋아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스트레스 내성이 존나 그게 나 그래서 포기했어 나도. 진짜 그게 맞는 거 같아. 맞아. 이게 아마 너랑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성격 자체가 수용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맞아. 이게 사람들이 분란이 터지잖아? 나한테 와. 난 군대에서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얘기가 길어져. 그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는데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되고 난 스트레스 받고 약간 이게 되는 거야. 딱 칼같이 끊어줘야 되는데. 칼같이 끊어줘야 돼. 닥치고 일합시다.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얘기해봐.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가야 공감식으로 가게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 근데 그게 난 어렸을 때는 내가 그런 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전체적인 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내가 이 집단에 없어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딜레이를 시킨다. 그것도 그렇고 그냥 필요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이게 맞아. 이게 결국 모든 사람의 감정적인 영역이 풀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엄청 감정으로 하면 비즈니스니까 사실. 그래. 맞아. 어쨌든 그래서 그게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접으면서 뭐 어차피 다른 길로 AI 쪽 생각을 하면서 잠깐 걸쳐놓긴 했거든. 국비 이게 교육을 보험을 듣는다던가 들었구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긴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원래 웹개발이 들어가면서 웹개발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그것만 이제 맛보고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적성이 맞는지만 체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 알아보는 와중에 뭐 과목을 여러 개 수강을 하고 그리고 요즘 뜨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인공지능이 대세가 돼버렸고 그치. 그리고 파급력도 무시 못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지. 그렇지. 무차별적이지. 어떤 분야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다 침범해. 그러니까 막 숨어 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넣는단 말이야. 그림 그려? 또 뒤졌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결국은 그거지. 내가 어떤 것들을 재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지는 제약 조건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치. 아예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설포할 수 있는 걸 택해버리면은 그거네. 이길 수 없으면 합리화라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인공지능은 내 발목을 잡을 테니까 내가 인공지능이 되겠다. 내가 인공지능을 하면은 근데 난 궁금한 게 계속 말해. 뭐 인공지능을 하면은 내가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설득이 되겠다 결국은. 얘가 나를 설득할 수 있겠다로 간 거지. 기존 세네 인공지능.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럼 어떤 모든 선택에는 항상 정답만 있을 수 없잖아.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까 그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프론트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점도 분명히 있었고 단점도 맞아. 있었지만 너한테는 어떤 단점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 인공지능의 단점은 뭐야? 인공지능의 단점은 이게 현업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그 산업 인프라 자체가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시작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진짜 커다란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fx가 이렇게 크게 있어. 근데 이 fx 안에 들어가는 인풋이 어마어마해야 돼. 빅데이터. 말 그대로. 그래서 빅데이터가 같이 엮이는 건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있으려면은 이거를 모으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도구라던가 아니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인공지능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치. 데이터 자체가 마련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아직 너무 많고 산업적으로 그치. 만약에 이런 거야 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웨이퍼를 하나 만들잖아 이거의 수율 말 그대로 이제 하나 찍어냈을 때 분량이 얼마나 많냐를 내가 이제 알고 싶어. 근데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면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에 넣어놓고 쫙 뽑으면은 얘가 불량입니다라고 나오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학습을 뭐가 불량이고 뭐가 정상인지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게 쓰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들어왔을 때 사진을 위해서 찍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것들을 클래스별로 정리할 수 있는 그 툴도 마련이 돼야 돼. 생각보다 이게 완전 그 실물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겠네. 그렇지, 실물적인 게 들어가지.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이제 비유로 든 거는 웨이퍼라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추상적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라는 걸 취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버리면 그런 도메인이 있다고 치면은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을
대입했다가 잘못된 결과가 도출돼 버려가지고 아, 그치. 산업 자체가 이제 휘어져 버릴 수도 있어. 맞아. 아까 말한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도 맞아. 그런 맞아. 근데 이거 웨이퍼 그것도 난 모르고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아, 분리수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리수거. 맞아. 분리수거. 분리수거 기계가 못해. 플라스틱인지 뭔지 모르니까. 캔인지. 근데 그걸 겁나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인지 이게 캔인지를 잘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런 게 그 단계 자체가 엄청 어렵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어렵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모델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한테 좀 장점일 수 있겠네. 왜냐면 다양한 범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아, 그치. 맞아. 그게 그래서 뭐 엄청 학자들이 뭐 얘기는 갈리겠지만 하는 얘기가 결국 그 인공지능을 쓰는 그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규격화 돼버리면은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는 사실 그 도메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문과적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 기술 자체는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뭐 공돌이가 아무리 그 디자인을 이제 학습시킨다 해도 그 데이터가 없고 미세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잖아. 그리고 좀 소신발언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대중들이 저걸 공대생 했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판단이 들어가. 그 사람들조차. 에이.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걸 수 있는 거야. 메이드 인 어디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솔직히 말하면 난 디자인 쪽인 감각이 별로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디자인하는 걸 동창이가 디자인하는 것보다 더 이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 메이드 인 이승준이기 때문에.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치. 하지만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모른다.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 데이터 단점에 말하는 거잖아. 그런 데이터 모으는 게 아직 구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서비스화 하는데 말 그대로 수익 모델을 뽑아낼 만큼의 역량이 아직 우리나라에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이제 나오더라도 이걸로 돈을 먹고 하는데 생각보다의 아웃풋이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어.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지. 인공지능의 단점은 인공지능이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뭐 역시 어려운 말이네. 그 GPT라는 것도 그 앞에 G가 제너러티브를 해가지고 생성형 AI거든.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기존의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델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이걸 둘 다 사람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넣으면은 이게 나와. 고양이 사진 넣으면은 얘가 고양이야. 개 넣으면 개가 나와. 이걸 알려주는데 이제는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마뱀을 넣었어. 근데 얘가 도마뱀이야를 맞추게 만드는 거거든. 퀴즈를 내는 거구나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어려워지는 얘기여서 나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경찰이랑 도둑을 한 마리씩 넣어놓고 그러니까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이랑 하고 한 명이 경찰이야. 그래서 경찰은 계속 얘를 잡게 학습을 시키고 위조 지폐 만드는 얘는 계속 위조 지폐를 만들게 학습을 시키는 거야. 무한 동력이네. 그래서 얘네 둘이 싸우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신기하다. 이게 그 딥페이크도 약간 그런 데서 나온 모델이고 생성형 AI도 약간 그런 거 기반해가지고 뭐 학습을 이렇게 돌리면은 아예 없던 정답도 교출할 수 있구나. 해서 사실 뭐 이런 거지. 요즘 챗 GPT 4에서 약간 그 시연을 할 때 나온 것 중 하나가 신데렐라인지 백설공주인지 신데렐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A부터 Z까지 한 그 제일 앞에 단어가 오게 만약에 베리 뭐 이런 빅 이런 거 있잖아. 빅 캣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신데렐라 스토리 설명을 해라. 를 사실 인간 영역에서 할 수가 없고 정답은 당연히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정답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GPT는 이걸 해낸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빅캐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개똥아 똥싼니 그거처럼. 약간 그런 거네. A부터 Z까지 다 하나씩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한 문장 안에 신데렐라 스토리를 설명하게. 미쳤다. 이런 게 나오니까. 존나 쓸모없네 근데. 근데 결국은 이게 뭐 그런 창작이 얼마나 뭐 인간한테 감명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뭐 그런 걸 자아내냐는 다른 영역이긴 하겠지만. 그치. 문제는 이제 정답이 없는 걸 표출할 수 있다는 거는 창작한다는 거거든. 그렇지. 답지를 안 보고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네. 약간 그건 옛날에 객관식만 풀 수 있었다면 이제 주관식도 약간 풀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정답이 있는 AI라던가 아니면 없는 AI라던가 결국 모든 AI들이 그 각자의 영역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가 좀 더 매력을 느끼기도 했고. 매력을 느꼈고 뭔가
나는 이게 약간 성격적인 얘기를 하면은 동기론이 있거든. 동기론. 동기론? 어떤 인간이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그게 잠깐 진짜 있는 론이야? 진짜 있어. 오케이. 난 네가 만든 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정확히는 몰라. 오케이, 내가 오케이. 대충 짠 너무 해석한 거야. 동기론. 그러니까 인간한테 어떤 일을 해내는데 어떤 일을 도전하고 아니면 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듣고 본인은 무슨 동기인지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제 성취 동기가 있고 회피 동기가 있어. 회피. 성취 동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 1등을 한다고 쳐보자. 어. 반 1등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일. 성취 동기란 건. 근데 회피 동기는 꼴등을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는 일. 진짜 쉽게 말해서. 근데 나는 회피 동기가 엄청 강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게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싫어서 저거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나랑 똑같아. 나도 회피 동기야. 나도 회피 동기인데. 나 완전 회피 동기. 다 속어법. 그래. 그래서 이게 회피 동기의 특징은 사실 내가 느끼기에 인간이 뭐 그러니까 큰 위험이나 나락에 가거나 약간 이런 상황은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치. 그렇네. 우리 셋 다 그렇잖아. 그걸 피하려고 사니까. 그걸 피하려고 사다 보니까 그러네. 뭐 도전하고 있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가정해보고 이거를 피해간다는 느낌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취 동기, 내 여자친구가 대표적인 성취 동기인데 이거를 해야만 해, 하고 싶어 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온갖 불행들은 다 쳐내는 거야. 이걸 해야 되니까. 역경이다. 역경일 뿐이다. 역경이니까. 그렇네. 근데 이걸 해냈을 때 누구보다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1등 해도 그렇게 안 좋아. 나도 그래. 약간 그런 거. 1등 하나 뭐 똑같다 3등 하나. 그런 말 많이 듣잖아. 감정의 변화가 많이 없냐는 얘기. 맞아. 뭐 예를 들어 물론 뭐 엄청 큰 사건이 우연히 벌어지면 그렇겠지만 어떤 당황스러운 사건에 별로 큰 동요가 없다 그래야 되나? 맞아. 왜냐면 이미 내 맞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게 한 번은 돌아갔던 거야. 돌아갔던 거라서. 그러니까 항상 약간 예를 들지만 A 플러스 기준이 80점이다. 그치. 80점이 베스트다. 해피. 그래, 맞아. A를 피하고 싶다. A 맞아. 플러스 맞아.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어쨌든 탈선했잖아.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나의 탈선이 나쁜 사람은 되고. 대표는 탈선 이과 탈선. 이과 탈선에서 예체능 갔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통은 성취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맞아. 나는 그 1, 2학년 때는 나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거든. 맞아. 너무 옷이 좋아서요. 근데 지금 당당히 말해. 공대를 가기 싫었어. 나 해피 동기요. 난 진짜 공대가 너무 가기 싫었어. 아무튼 사실 승준이 같은 경우는 회피 동기 플러스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수행력이 그때 있었던 거고. 뒷받침 되니까. 흥미라는 것도 명확히 존재를 했고. 그렇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사실 나는 뭐 글을 쓰고 싶었던 입장에서 난 작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도전할 만큼 나 회피력이 강한가가 아니었어. 근데 그것도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약간 지식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면 했을 수도 있어.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재능이 아깝기 때문에 아까운 것도 있고 그게 너무 궤도에 올라버리는 거지. 그치, 맞아. 아까운 게지. 약간 매몰 비용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그런 게 이거를 다 버려버리고 일로 가버리면서. 내가 가끔 경민이나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공부의 저주가 있어. 사람을 되게 뭔가 길을 정해놓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있어. 내가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내 스스로 되게 많이 느낀 거는 내가 변리사 플러스 1년 반을 완전 휴학을 해버리니까 통통으로 이게 생각보다 벗어나도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치. 너무 크게 느꼈어. 진짜로. 근데 넌 몸소 체감을 했네. 그치. 진짜로. 뭔가 나는 그 우리 부모님 이게 가정 환경적인 거를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부모님이 거는 기대라던가 이런 거에 내 스스로 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데 스스로 협박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벗어나도 딱히 뭘 안 하는 거야.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느꼈지. 근데 그걸 수도 있어. 그렇게 많이 안 벗어난 수도 있어. 너 갑자기 가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여기서 언급은 아니지만 내가 그 변리사 때 작가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 글을 계속 썼으니까. 그치. 그래서 아빠랑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 작가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기도 했었고 예술계통을 그렇게 원했다는 거야. 가상의 방벽이 있던 거네. 가상의 방벽을 내 스스로 쳐놓은 거지. 왜냐면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싫어도 하는 이유를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내 안에서 찾는 것보다 외부에서 찾는 게 훨씬 쉬운 편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나를 엄마 아빠가 억압하고 있다. 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기 게스트로 나왔던 한 분이 했던 얘기인데 그 형우 형이 했던 얘기인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건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걱정돼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왜냐면 뭐 공대 가서 회사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어 보이잖아. 실제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게. 근데 뭐 예를 들어 작가를 한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하면 되게 도박성이 도박성이 짙잖아. 근데 예를 들어 너가 계속 그 고뇌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글도 계속 쓰는 것도 어쨌든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아 얘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내가 막 그 당시에 막 고3 때 엄마한테 이제 나 공부 안 할래. 나 이제 예체능 갈래. 누가 해주겠어 솔직히. 그치. 근데 꾸준히 하고 학교 대학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집도 그냥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찡찡댈 필요가 없어. 맞아. 물론 뭐 캠프도 보여주면 있겠지만 쇼앤프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나서 말을 해야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너도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렇지. 근데 사실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도 뭔가 글을 쓰라고 하지 않는 거는 이게 뭐 웃긴 얘기지만 내가 고3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선택을 하면서 내 스스로 했던 다짐을 지키는 거야. 그 18살의 김동찬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제약을 걸었구나. 제약을 걸었고 그게 뭔지는 말해줄 수 없나? 말해줄 수 있지. 그냥 네가 이제 이과를 선택했고 너는 이 작가가 될 수 있었음에도 이과를 선택한 거는 네가 먼 나중에 이제 돌이키고 싶더라도 지금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합당한 근거가 있고 아, 그치. 근데 미래에 나랑 약속한 거를 내가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구만. 정리하고 이제 그 AI를 본격적으로 하게 결심한 이후로는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그치. 맞지. 사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약간 이런 거지. 내가 AI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AI를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실 내가 전자전기공학부니까 그치. 애초에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 컴퓨터 CS, 컴퓨터 공학 쪽으로 설계돼 있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테크트리. 테크트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말 그대로 스킬 포인트에 AI를 하나씩 찍는 거야. 뭐 인공지능 개론이라던가 비약 개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씩 눌러주는 거야. 이게 누르면서 이제 그 내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연구실이라던가 아니면 학회라던가 이런 거를 기웃거리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그걸 한 거지. 이게 내가 연구실에 들어가서 AI에 관해서 흥미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시험 같은 거 봤어? 너 내 시험. 제자가 되려면 시험 안 봐. 이런 테스트 너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아직 그 AI에 관해서 말하기 뭔가 애매한 이유는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산업 동향이라던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완전 뭐 최신 논문을 팔로우하거나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좀 깨야 돼. 뭘? 그 족도 없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거. 왜냐면 여기 유튜브가 전문성 있는 채널이 아니야. 왜냐? 우리 전문성이 사람 못 모시거든. 여기 이제 전문가 채널 전문가. 대신 좋은 건 그 중도에 있는 이 그치. 애매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자. 왜냐면은 전문가 인터뷰는 너무 많아 유튜브에. 그래. 하지만 전문가 인터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난 이 채널의 방향성 자체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 그 전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가. 그래. 그게 훨씬 더 그치, 적합하다고 그치. 생각을 하긴 해. 맞아. 왜냐면은 전문가보다 이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채널 이름도 사실 그게 맞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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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는 브랜딩인 거잖아. 거죠. 아무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좀 당당히 말해줘도 된다 오늘. 그래서 그냥 이제 만약에 내가 대학원을 어디 진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AI 쪽은 뭐 좀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AI 내에서도 직업이 여러 개 나뉘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있고 AI 사이언티스트라 해가지고 AI 모델을 만들고 수학적으로 분석 연구를 해가지고 더 나은 AI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완전 연구네. 연구 직종.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AI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에 잘 핏하게 말 그대로 적합하게 넣어서 적합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네. 노력하는 직군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연구 쪽은 대학원이 거의 필수 코스고 그렇겠지. 석사 박사까지도 많이 필수 그치. 코스고 그 뒤에 개발자 쪽은 사실 아까 그 백엔드 잠깐 얘기했는데 그 백엔드적 지식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코딩 능력이 너무 좋다 아니면 너무 이미 일치월장을 해버렸어 하면은 AI 관련된 지식을 조금만 쌓아도 갈 수 있어. 그래서 학부에도 가능은 하다. 근데 나는 사실 학부 때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빵으로 석사를 가는 거고 근데 석사도 아직 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는 단계고 그치. 그래서 결국 어느 좋은 대학원의 좋은 교수님 랩실을 내가 이제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기회가 거지. 어디 있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같은 길에 서 있었다면 너무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이 돌다리 다 두드려주느냐 결정하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앞에서 저 빠졌네. 너무 편할 것 야, 같은데. 오징어 게임 다리 건너듯이 저 새끼 뒤졌다. 왼쪽. 너무 좋은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맞아. 진로적인 거에 고민을 매일 하고는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물살에 지금 올라타 있는 느낌이어서 하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너무 힘든데 배영으로 바꿀까 아니면 다시 자유형으로 열심히 나아갈까. 어떻게 가는 건 상관없고 가는 건 상관없고 나의 속도를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나아간다 뿐인데 그렇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뒤가 없어. 1년 반을 휴학을 때려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1부를 거의 마치는 질문인데 좀 너한테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난 항상 뭔가 진로를 튼 사람들한테 궁금해. 이 길이 정말 너의 라스트 길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후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또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확고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절대 내 마지막 직업이라 생각은 안 하고 이것도 그 과정 그 어린 날의 김동찬이랑 했던 약속이야. 너의 마지막 직업은 작가다. 진짜? 약속이 두 개나 있네. 너 어린 날에 김동찬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김동찬한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나는 항상 어릴 때 이게 어른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옛날에 그 태원이 나온 어덜트후드에서도 막 태원이가 했던 말 중에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내가 이런 어른이 되어버렸네. 그렇지.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나는 이제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어린 날의 김동찬의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지. 약간 회피 동기의 극한이네. 극한이지. 근데 난 좀 설득돼. 왜냐면 어린 날은 어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미숙하다처럼 들리잖아. 그래서 그때의 생각들이 틀렸다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그때의 생각을 옳다라고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나 이게 정확히 내 생각이야 이게. 그거를 곤조를 맞아. 지킨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지금 나랑 완전 반대야. 근데 나는 그 생각했어. 18 조경민은 18 조경민이고 26 조경민은 26 조경민인데 내 현재 26 조경민이 18년 18살 조경민을 따라가는 거는 사실 억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억지 계획이다. 억지 계획. 그냥 지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좀 억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 맞아. 그래서 오히려 난 지금을 따라가는 게 지금 나한테 의지하는 게 더 맞다. 근데 이건 나의 생각이야. 그게 정답이 있으면 그치?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겠지. 근데 결국은 그런 거지. 내가 결국은 그거잖아. 이게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행복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그렇지. 항상 고점에서. 고점에서. 근데 이게 나는 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점에 머물러도 그냥 어느 순간 내가 펜 잡고 글 쓰고 있으면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말은 약간 좀 완벽하지 않은 표현이고 가장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있다. 너의 어떤 본분. 내가 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슬프지 않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네. 맞아. 그리고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결국 좋은 글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 최종 결승 지점 정해져 있고. 되게 오랜만에 옛날에 느꼈던 감정들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동찬이랑 나는 어느 중간까지는 딱 비슷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 갈라지는 거 같아. 도출해서 약간 뭐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내가 뭔가 반박을 할 것 같거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한 로데오에서 되게 탁 나눠진 거네. 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예를 들어 태원이가 이런 말 했잖아. 바로 반박 들어가. 개너무해 진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인공지능 함께 된 그 여정을 함께 해봤고 2부부터는 좀 더 가볍게 본인 얘기했으니까 그래. 좀 더 뇌절을 한번 인공지능 관련된 주제들로 GPT 아까 말했다시피 유행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